자,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제 홈페이지를 소개했어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 저에 대한 여기 뭐 프로필은 있으니까 심심하시면 보세요. 별 내용은 없어요. 뭐 오랫동안 강의했다 뭐 이런 거 글씨 이렇게 이 캘리그라피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써주셨어. 그래갖고 여기다 마치 제가 쓴 것 마냥 뻥치고 올려놨죠. 예. 저작권 위반되는 행위인데 내 건데 내 받았잖아. 예.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공부방 공방에 오시면은 우리 강의하는 내용을 여기다 다 올려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기수까지 공부한 건 그 옆에 있어요. 가시면은 여러 가지 강의한 거 있어요. 이렇게 쭉 블로그 입문 마케팅,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요. 요걸 공부하시면 되고, 오늘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그 워드프레스 초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볼 건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뜨고 여기에서 저장을 따로 하셔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댁에서 따로 요거 인쇄하셔도 돼요. 이게 뭐냐 한번 볼게요. 클릭해서 이렇게 저장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저장도 가능하더라. 그럼 저장한 거를 직접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직접 더블 클릭을 해서 PDF 뷰어로 아도비 리더기로 이렇게 열어서 여기서 보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볼게요. 워드프레스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워드프레스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툴이에요. 툴.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블로그도 개설을 해주고 카페도 만들 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블로그는 내가 뜯어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냥 카테고리 집어넣고 글 쓰는 거예요. 형태가 동일한 거예요. 그냥 연립주택 아파트처럼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워드 블로그 첫 화면을 홈페이지처럼 막 꾸미는 그런 강의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사람이 더 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더 오는 건 아닙니다. 블로그 기사거리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데 워드프레스는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CMS 프로그램이다. CMS. 컨텐츠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블로그 중에는 네이버 말고 다음이라는 기업이 제공해주는 티스토리라고 있어요. 티스토리. 이 티스토리는 좀 고칠 수가 있어요. 형태를 막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그거는 또 HTML 이 명령어를 모르면, 홈페이지 명령어를 모르면 못 뜯어 고쳐요. 그런데 워드프레스는 그냥 내가 뚝딱뚝딱 한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글 쓰는 건 나중 문제고 모양을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도 될 수 있고 홈페이지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료 기능을 이용하면 더 멋있어져요. 그렇게 해서 만든 홈페이지 중에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서울시 홈페이지예요. 서울시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서울시 특별시 홈페이지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었어요. 예. 여기 보면 또 밑에 몇 가지 더 있을 거예요. 소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삼성 투모로우, 뭐 삼성 이야기, LG전자, 뭐 GS 칼텍스 이런 사이트들은 다 워드프레스로 만들었어요. 예. 좀 보여드리면은 워드프레스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줌나, 드루팔, 마젠토, 스퀘어스페이스, 그 다음에 구글이 제공해주는 블로거 이런 걸 이용해서 블로그를 운영해요.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런데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블로그보다 워드프레스로 직접 만들고 줌나로 만들어서 쓰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30% 가까이 워드프레스로 만든 것들을 쓰더라 이거지. 그런데 이게 공짜야. 워드프레스 자체는 공짜예요.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 파일들을 만들어 줘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근데 무료로 이걸 왜 공짜로 나눠주느냐?
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은 뭐 갖고 먹고 살아요? 여기 이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워드프레스는 워드프레스닷컴에서 만든 건데 이 기업은 무슨 돈이 생겨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후원금을 받아요. 애플에서도 후원금을 받고 MSI에서 후원금을 받고 인텔도 후원금 받고 삼성전자도 후원을 해요. 예. 자, 워드프레스로 제작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작동되고 얼마나 빨리 작동되는지 성장되는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익스프레스 엔진 옛날 제로보드라고 했던 제 홈페이지 자료실 있잖아요. 이 자료실 공부방이라든지 뭐 홈페이지 자료실이라든지 이 자료실이 제로보드라는 거로 만들었어요. 이 제로보드를 만든 기업이 익스프레스 엔진이라는 건 XE를 만들었어요. 또 이걸 그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로 공부하고 하다가 이왕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 있는 걸 해보자. 그리고 구노보드도 있고 킴스큐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킴스큐는 설명서대로 할부를 내니까 혼자 하기 어렵더라고. 자기네 말로는 뚝딱뚝딱 만든다고 하는데 킴스큐 설명서가 판매되는 게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워드프레스는 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책이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뭔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장점은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반응형이에요. 반응형이 뭔지 아세요? PC에서 보던 화면을 모바일에서 보면 모바일에 맞게끔 더 바뀌는 거예요. 제 홈페이지는 이거를 PC에서 보면은요. 제 홈페이지 주소를 여러분 PC에서 입력을 하면 요렇게 떠요. 요런 화면으로 바뀌어요. 요런 화면으로. 갤럭시 오른쪽 아이폰 요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내용이 다르죠? 이건 따로 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홈페이지 주소를 여러분이 직접 네이버나 또는 인터넷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딱딱딱 접속을 하시면은 요게 안 뜨고 요렇게 뜨거든요. 이거는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끔 명령을 걸어 놓은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이버. 여러분 네이버를 PC에서 보던 화면하고 PC에서 보시는 네이버는 요렇게 보여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실행하면은요.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떠요. 근데 요게 창이 작으면은요. 창이 작으면 한 칸으로 나오고 그림은 지금 두 칸으로 보이죠? 사진은. 근데 얘가 넓어지면은 이쪽 두 칸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알아서 변형돼요.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바뀌었고 그런데 워드프레스로 제작한 거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하고 태블릿에서 보는 거하고 PC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작동되는데 자동으로 알아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응형이라 그래요. 반응형. 제가 만든 반응형도 여기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반응형인데 이 화면이 PC, 모바일, 핸드폰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다가 태블릿으로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변해요. 이거 달라졌어요. 뭐가 나타났죠? 이렇게 좁다가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이제 태블릿으로 넘어가면은 갤럭시 노트나 이런 거로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고 이걸 PC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내용은 똑같은 건데 달리 보이게끔 하는 걸 반응형이라 그래요. 알아서 작동되게끔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워드프레스 얘는 반응형으로 작동된다. 그리고 제작 비용이 뭐 서울시 홈페이지처럼 그렇게 방대한 걸 만들려면 제작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들 같은 실력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전혀 한 푼을 안 들이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유료도 있겠지만 무료 갖고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NS 연동 서비스라 그래서 카카오톡, 뭐 밴드,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거로 다 연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걸로 연결하기는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여기 모든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개발을 해서 영문
영어를 이용해서 제작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거 이렇게 많이 안 하나 봐요.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트위터, 페이스북 연결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제 홈페이지에다가 워드프레스 제작한 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먹 쥐고 있었죠? 주먹 쥐고 있었잖아요. 좀 전에. 주먹을 딱 졌었는데 이 주먹이 딱 사라져요. 그리고 뭔지 아세요? 이 여자? 엠마 스톤, 네, 라라예요. 라라랜드. 라라랜드에 나오는 영상을 제가 넣은 거예요. 라라랜드라는 영화의 주제곡 OST를 여기다 이제 깔아가지고요. 이거는 유튜브에 공개된 거예요. 이 동영상은 제가 야매로 올린 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걸 올려가지고 여기다 링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싹 지나가면 이렇게 상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를 넣어놨고요. 쭉 내려가면 저한테 연락할 수 있게끔 그 밑에 페이스북 연동하는 거 누르면 제 페이스북으로 가요. 제 페이스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초기 화면으로 와서 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트위터로 가는 거, 뭐로 가는 거, 유튜브로 가는 거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게끔 제가 아주 깔깔대고 웃고 있죠? 제 동영상 강좌가 있는 곳이에요. 예, 이렇게 다 연동을 해놨어요. 예, 이게 워드프레스로 만든 거예요. 뚝딱뚝딱 해가지고 저녁에 집에 앉아가지고 거기 있는 거 이렇게 기능을 제가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은 찾아가지고 링크를 걸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근데 아까 제 블로그를 핸드폰에서 보면 또 달리 나타나요.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반응형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참 좋아요. 그런 게. SNS 기능이 좋고요. 그 다음에 검색엔진 최적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거는 우리가 뭐를 검색을 하면 내 홈페이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반응이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블로그도 관리가 되는 거고 내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된다.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워드프레스 만들어서 동영상을 한 수십 개를 올려놨다가 그냥 지워버렸어요. 지웠더니 구글에서 난리가 난 거야. 동영상이 제작이 돼서 검색 엔진에 등록이 다 됐는데 검색을 하려고 누가 들어와서 보니까는 링크가 깨졌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겼냐 하고 계속 연락이 와요. 잘못 제작이 된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검색 엔진 최적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제가 홍보를 안 해요. 여러분한테도 제가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동영상이 따로 있어요 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홈페이지를 검색에 들어간 거예요. 검색이 안 되니까 신고가 들어오죠. 검색에 분명히 있다고 떴는데 클릭해봐도 없다라고 하니까는 메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했다. 컨텐츠를 삭제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오류가 난 링크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삭제했다라고 다시 구글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사라졌으니까. 검색 엔진에서 빠진 거니까 그렇게. 그럼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뺐으니까 제가 컨텐츠를 뺐잖아요. 컨텐츠를 빼면 검색 엔진에서는 분명히 검색 엔진상에 등록이 돼 있었는데 빠졌으니까는 에러가 나잖아요. 에러가 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대. 그럼 헛걸음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자동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데는 그 사이 기간이 아니라 원래 계속 그냥 아니죠. 계속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 예. 그런데 검색 엔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글을 쓰잖아요. 컨텐츠를 올리면은 30분 후에 검색 엔진에 이제 검색이 돼요. 30분 동안 내가 글을 하나 딱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블로그에다 글을 쓰잖아요. 그럼 그 글을 바로 검색이 안 됩니다. 그 주소를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주소를 모르고 우리가 검색을 해서 들어갈 때는 30분이 지나야 검색 대상에 포함돼요. 그 30분 동안 검색 엔진이 검색 등록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컨텐츠 내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잖아요. 같이 죽자고 하는 건지 자살 사이트 이런 것처럼
아니면 뭐 폭발물 제조법을 알려준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뭐 어디 가니까 맛있는 맛집이 있어서 홍보한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후에 이제 그렇게 해서 검색이 되는데, 검색을 해서 하다가 내가 관리자가 지웠어요, 컨텐츠를. 그럼 검색 엔진에 자동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자동 반영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기간이. 글을 올리는 거는 반영이 잘 되는데 삭제하면 바로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네이버에는 삭제를 하게 되잖아요. 컨텐츠에서 글을 올려놓고 나서 삭제를 하면 네이버 활동 지수가 감점돼요. 페널티를 받아요. 네이버 속색했으니까. 근데 구글은 그런 거는 없어요. 대신에 알려줘요. 메일로 보내줘요, 그거를.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보내는 거죠. 아, 삭제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alextip.co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링크가 걸립니다. 그럼 알렉스팁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뜨죠. 홈페이지가 뜨는데, 여기 와 보면은 이제 워드프레스로 이렇게 워드프레스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에 내용들이 있죠. 여기 보면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 트위터, 링크드인, 구글 플러스, 유튜브, 이건 뭐죠? RSS 다 연동을 했어요. 이 사람 쓴 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블로그죠. 블로그예요. 근데 요 위에 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이건 홈페이지예요. 이건 홈페이지예요. 오른쪽을 보시면 블로그죠. 카테고리가 있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같이 제작하는 거예요. 기업이 아닌 이상은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화려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컨텐츠가 승부니까는. 그렇죠.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삼성 투모로우 이런 데는 뭐 기업이니까 원체 잘 만들었겠죠. 삼성 투모로우라든지 삼성 이야기라든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삼성 블로그예요, 블로그. 삼성전자 블로그. 잘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 뭐 냉장고 이런 거. 기업은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홈페이지도 운영을 해요. 트위터도 운영하고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다 운영을 해요. SNS를. 이유가 뭘까요? 홈페이지는 기업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신제품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그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제품에 관한 거는 블로그에다 올려요. 블로그에다 올려요. 네? 동시에. 그렇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거는 페이스북에다 올려요. 이벤트 같은 걸 하잖아요. 이벤트 같은 거.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뭐 좋아요 이런 걸 클릭하게끔 해서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많이 합니다. 새로운 연극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런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벤트를 해요. 페이스북에. 저는 페이스북을 초창기부터 사용을 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용을 했는데, 그런 이벤트에 이제 이렇게 잘 됐어요. 당첨도 많이 돼가지고 공짜로 뮤지컬도 다녀봤고요. 공짜로 무슨 뭐 상품권도 받아봤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LG전자, 뭐 현대, GS칼텍스 이런 거 있죠? GS칼텍스 이런 데 가보시면은 GS칼텍스에 관한 기사거리가 보여요. 이렇게. 블로그 운영 종료 공지라는데, 예. 압류 에너지 그건가요? 여기 페이스북, 뭐 트위터. 근데 보시다시피 페이스북, 트위터가 별로. 이게 페이스북 좋아요가 14개 뭐 이런 거 같은데, 14개 같으면 솔직히 장사 안 하죠. 이게 뭐 14,000개 이렇게 나와야 되지.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표 블로그, 대표 카페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접속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당장에 우리가 워드프레스로 뭐를 세팅을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하고 뭔가를 개설을 해야 돼요. 개설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오시면은요, 요렇게 호스팅 무료 홈페이지라고 있을 거예요. 호스팅 무료 홈페이지. 여기 찾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닷톰이라고 있을 거예요. 닷톰. 자, 여기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포털 밑에 호스팅 무료 홈페이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뉴21 모두 뭐 워드프레스 있고 닷홈이라고 있죠. 보통 우리 책에는 카페24하고 닷홈 두 가지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카페24는 유료예요. 유료라서 무료로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카페24 대신에 닷홈을 썼습니다. 닷홈을 클릭하시면은 닷홈 사이트에 들어올 겁니다.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린 뭘 할 거냐면 웹 호스팅에 가서 무료 호스팅을 할 겁니다. 닷홈 사이트 초기에 오시면 웹 호스팅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료 호스팅이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그 무료 호스팅을 클릭을 하십시오. 이렇게 무료로 호스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요거 있어요. 요거 워드프레스 한글판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세요. 그런데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근데 로그인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자,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이 되고 나면은 무료 호스팅을 할 거예요. 무료 호스팅에 가서 뭐를 할 거냐면은요, 저 밑에 워드프레스 UTF-8 한글 얘를 선택하고 신청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신청을 하세요. 자, 이 닷홈이라는 사이트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어요. 닷홈 사이트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 닷홈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로그인을 하시려고 가보면은요, 이렇게 네이버로 로그인 하겠느냐 물어봐요. 그럼 네이버로 로그인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기존에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거로 로그인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네이버로 로그인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굳이 회원 가입하지 않고도 네이버 거를 쓰겠다라는 거죠. 수월할 거 아닙니까? 회원 가입한 여러 기저기 하려면 귀찮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네이버를 쓰면, 네이버는 대부분 우리나라 쓰니까 4,800만 명의 회원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거로 로그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요거로 로그인 하는데, 상단에 한번 보세요. 상단에 여기에 뻘건 게 뭐가 하나 떴어요. 이걸 꼭 보셔야 돼, 이런 거를.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런 말이 없는데, 크롬 브라우저는 요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클릭해서 요거 얘를 그래도 불러드리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뜨는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셨으니까, 회원 가입하는 건 아이디 쓰시고 중복하기 누르고 비밀번호 2번 눌러주고 이름 쓰시고 연락처 쓰시고 요 글자 그대로 써주시고 여러분 전자우편 써주시고 모두 동의합니다 하고 가입을 하면, 회원 가입을 하겠다 신청을 했으니까 요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네이버 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 닷홈에서 온 연락문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그게 인증이 됐단 말이에요. 인증이 됐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로그인을 먼저 해놓고, 제 아이디는 이거예요. 제 아이디는 이건데, 이 아이디하고 홈페이지 주소하고 달라요. 왜냐면 여기 마이닷홈에 기존에 2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지웠어요. 방금 전에 하나 지웠잖아요. 제가 2개를 쓰고 있고 하나 지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우는 웹 건 호스팅에 가서 어떻게 지우는 지우는 건 어떻게 지워? 선택하시고 네. 삭제하시면 삭제돼요. 자, 웹 호스팅 무료 호스팅을 하나 제가 신청하겠다고 워드프레스 한글판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누르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음란 사이트, 불법 사이트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우리는 뭐 상관없으니까 자, 신청하기 누르면 한번 써볼게요. 제 연락처는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기존에 쓰던 거니까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중복 확인 눌러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는 이거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제가 쓸 거고요. 요거 지메일로 쓸 거고요. 68FB6인가요? 잠깐만요. 제 비밀번호 공개되면 안 돼. 여기 인증코드 발송을 누르면 인증코드 발송이 됐고 인증코드가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 이름? 선생님 저는 인증코드를 지금 넣었는데 복사해서 넣었는데 그 다음에 잠깐만요. 볼게요. 아, 예, 여기 나왔어요. 보세요. 메일 인증코드가 들어왔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신청하기 누르면 오케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요. 무료씩 만들었잖아요. 무료씩 만들었는데 가보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본래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아까 뭐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제 얼굴은 떴어요. 저 상단에. 일단 확인해 볼 테니까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제가 메모 하나 해드릴게요. www.datom 여기 가입하고 나서 무료 호스팅에 가서 여기 웹 호스팅에 가면 무료 호스팅이 있어요. 웹 호스팅에 가서 무료 호스팅에 가가지고 뭐를 워드프레스 UTF-8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얘를 신청하세요. 얘를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가입하고 나서도 인증받아야 되고 호스팅 신청하고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인증을 받아주세요. 일단은 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완료될 때까지 좀 대기했다가 다 되고 나면 진도 나갈게요.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톰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도메인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만들어 쓰고 있는 도메인은 요 이제 다톰 사이트에 만든 도메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도메인이 뭐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지금 뭐가 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이제 다 되면 요거 갖고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요거는 기존에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던 거라서 이걸 또 고치는 방법도 고쳐 볼 테고요. 예, 이걸 일단 오늘 해볼 테니까는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워드프레스가 웹 업계를 바꾸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웹마스터라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런 업체인 사람들이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확 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실력이 아니면 홈페이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워드프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나다 보니까 책자도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워드프레스 관련된 책만 해도 한 10대 권을 갖고 있는데 거의 90% 같아요. 내용이. 카페24에 뭐 월 500원씩 회원 가입 500원 내고 가는 회원 가입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다톰에 무료로
호스팅을 하세요. 뭐 이런 거. 카페24는 500원이에요. 무료가 없더라고요. 제일 적은 게 500원이에요. 월. 그래서 그거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카페24하고 다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무료 유료 차이인지 아니면 그 서버상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실습하다 보면 막히는 게 있어요. 다톰은. 근데 카페24는 안 막혀요. 이 책에 있는 게 100% 돌아갑니다. 우리 책은 하나 빼놓고 다톰은. 그거는 우회하면 돼요. 다른 방법을 통하면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서비스하는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직접 제가 여기다 홈페이지를 워드프레스를 세팅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워드프레스를 세팅 안 해줘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네는 워드프레스 무관한 호스팅 업체니까는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서 하래요. 다 직접 하래요. 그래서 직접 했던 거예요. 아까 그 엠마스톤 나오는 그거 직접 제가 만든 거고요. 완전히 노동으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그냥 있는 기능으로 그대로 다시 만든 거고 책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제 거는 타이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글자도 좀 들어갔고요. 이미지 좀 넣었고요. 메뉴판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메뉴판이 들어갔고 메뉴판에 가서 클릭을 하면 뭐가 또 열리기도 하겠죠. 이렇게도 열려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실제 여성 인력 기관들이 사이트가 보여서 우리 뭐 중부센터 클릭하면 중부센터가 열리게끔 이런 식으로 다 링크를 걸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뭐 공부방, 뭐 서당 소개, 훈장 소개, 그럼 훈장 소개에는 저에 대한 소개가 나오게끔 글을 또 올려놨고요. 근데 이게 가로가 넓게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넓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기본적으로 좁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걸 넓게 하려면 안에 또 고쳐야 되고 고치는 것도 책에도 설명 나와 있고 이게 헤더 영역이에요. 헤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영역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인사말 같으면 인사말이 나오게끔 인사말이 그놈이네. 공지사항 그럼 공지사항이 나오게끔 하고 이거는 제 홈페이지가 나오네. 자료실 가시면 우리 프로그램 자료실 가시면은 또 프로그램 자료실이 열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따로 열리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따로 열리게 할 건지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아까 직접 요 창에 열렸어요. 밑에 이렇게 열리게 할 수도 있고 공지사항은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제 홈페이지로 가겠죠. 컨택터스는 여기 연락 저한테 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든지 여기 기관 주소 이렇게 지도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메인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푸터 영역이라 그래서 저 화면 밑으로 가면 뭐 공유하기 같은 걸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이건 푸터는 아니에요. 푸터는 제일 아랫부분 따로 있어요. 여러분 사이드바라고 들어보시죠. 사이드바.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은 좌우에 이렇게 목록이 보이거든요. 그걸 사이드바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바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이드바 되어 있을 거요. 다툼 사이트 들어가 보면 사이드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이드바를 없앨 수도 있고 밑으로 넣을 수도 있고 왼쪽에 넣을 수 있고 오른쪽에 넣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3쪽을 한번 보세요. 33쪽에 글을 위주로 쭉 쓸 건지 글 위주 글 목록으로 볼 건지 개별 글인지. 그러니까 블로그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블로그는 제 홈페이지는 고정 항목이죠. 초기 화면에 메뉴판 나와 있고 거기서 어떤 걸 클릭하면 뭐가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블로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쓴 글이 가장 마지막에 쓴 글이 최신 글이 위에 올라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돼요. 기존에 이제 이런 블로그들이 있는데 이런 블로그에 가보면 사이드바는 좀 올려놨고 글 목록이 보이고 이렇게 할 건지 좌우로 사이드바를 만들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고 워드프레스를 가지고 타이틀이 우리가 배우는 게 블로그 홈페이지 제작하는 과정이니까 블로그 기사거리를 쓸 거고 홈페이지 메뉴판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만드실 거라면 이 상단의 메뉴를 여러분이 디자인해 갖고 오셔야 돼요. 디자인이란 말은
색깔은 어떤 거로 이게 아니라 무슨 항목이 들어갈 건지 무슨 항목이 들어갈 건지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디를 보실까? 106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103페이지도 나와 있고요. 103페이지를 볼게요. 103페이지 보시면은 상단에 회사 소개, 사업 분야, 홍보센터, 채용 안내, 정보, 참고 사이트라는 메뉴를 쭉 엮을 거예요. 근데 책에 있는 대로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메뉴를 만드셔야 되겠죠. 여러분에 맞는 메뉴. 그래서 개요, 비전, 연역, CEO, 컨택트 어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사업 분야 밑에는 주요 사업 서비스라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 것이고 어떤 건 페이지를 만들 거고요. 어떤 건 카테고리를 만들 거고 어떤 거는 사용자 정의 메뉴를 만들 거고 메뉴판이 세 가지예요. 그렇죠. 이건 고정적인 메뉴죠. 여기 있는 거. 이건 고정적인 메뉴고 그때마다 내가 글을 쓰면은 그 글은 어떻게 된다? 초기 화면에 항상 떠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건 블로그고 이 메뉴판을 만드는 건 홈페이지 제작이고요. 이제 글 쓰는 거는 블로그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워드프레스로 만들면 검색 엔진에 잘 들어가요. 전 세계적으로 잘 들어가요. 특히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카테고리는 뭐고, 페이지는 뭐고, 글은 뭐고, 뭐 이런 이제 용어들도 아셔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로그인부터 해볼게요. 자, 이 화면 처음에 들어보시면은 아까 주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서당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서당.datom.co.k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훈장.datom.co.kr이라고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이거는 이제 여러분 홈페이지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주소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 주소창에다가 이제 한번 써보시면 앞에 몇 분은 잘은 제가 한번 링크를 클릭해 봤었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 주소를 기억해서 한번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저처럼은 안 나오겠죠. 워드프레스라고만 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로그인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로그인. 그럼 로그인 클릭하셔가지고 로그인 창을 들어갈 거예요. 이 로그인의 아이디는 어드민이에요. 어드민. 아까 이건 똑같이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바꾸지 맙시다. 그래서 어드민을 했어요. 근데 비밀번호는 아까 여러분이 정해주신 비밀번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억하기 누르지 마시고요. 로그인. 네, 요렇게 들어왔어요. 요렇게. 요거 비밀번호 저장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저는 요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가 보세요. 업데이트하라고 저는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왔어요? 그럼 업데이트를 클릭하셔가지고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요. 여기 업데이트 여기 모두 선택해서 업데이트 할 거 있으면 업데이트 하시고 다른 업데이트 할 게 있는지 딱 보셔갖고 업데이트 숫자가 0으로 나와야 최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할 게 또 있으면 클릭해서 그게 워드프레스를 업데이트하는 건지 워드프레스를 업데이트하는 건지 아니면은 테마를 업데이트하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니까 예,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테마도 달라요. 테마가 다르다고.
저는 일반 테마가 아니라 원톤이라는 테마를 쓰거든요. 예. 그럼 테마를 또 바꿔봐야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여기. 얘를 클릭하면 초기 화면으로 다시 나타나고요. 또 다시 가셔서 여기 사이트 관리를 누르시면, 아니 사이트 관리 필요 없어요. 다시 누르면 아까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요. 여기 보세요. 예. 이게 지금 관리자 모드거든요. 관리자 창이에요. 관리자 창에서 저 위에 글자를 클릭하면, 여러분 워드프레스라고 써 있죠? 클릭하면 이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거를 보는 거고요. 다시 관리자 창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그 첫 번째 있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다시 관리자 창으로 가요. 첫 번째 저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여기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 있고 여러분은 워드프레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름으로 맞춰줘야 좋지. 그렇잖아요. 자, 이 화면을 좀 볼게요. 홈, 업데이트, 뭐 jetpack, 저는 jetpack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있어요? 예, 글, 미디어, 페이지, 댓글 뭐 이런 건 보이시죠? 외모 이런 것도 있어요. 외모.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설정을 클릭하시면 일반 설정에 처음에 제목 쓰는 날이 나올 거예요. 이 제목을 여러분이 지금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잠깐 먼저 보세요. 여기 태그라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태그라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여기 요 밑에 요거 이게 홈페이지 제목이고요. 요 밑에 태그라인이 뜨거든요. 그렇게 만들 거냐, 이렇게 이걸 쓸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워드프레스라고 써 있으니까 워드프레스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개 홈페이지 이렇게 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태그라인은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보여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회춘하세요 라든지 뭐 이런 거. 나는 건강 사이트야. 내 블로그 홈페이지는 건강 사이트에 관한 걸 올릴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사이트 제목은 뭐 아무개의 건강교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태그라인은 누구라도 회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일단 먼저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일반, 아까 우리 설정에 가서 일반 누른 거거든요. 쓰기 가보세요. 쓰기에 가면 뭐가 있는지. 또 왼쪽에 하면 읽기도 있어요. 읽기. 이게 뭐예요? 읽기. 가장 처음에 최근 글이 나타나게 할 거니, 이거 잘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고, 한 페이지당 10개씩 보여줄 거니, 뭐 10개씩 보여줘도 되겠죠. 블로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보여줄 건지. 그 다음 밑으로 가시면은 이제 팔로우를 하잖아요. 이 메일이 가는 거야. 댓글을 달게 되면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인사말을 쓰면 어떻게 되죠? 그 인사말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어디로 가시면 고유 주소 가보실래요? 고유 주소. 설정 밑에 보시면 고유 주소라고 있어요. 설정 밑에 가시면 고유 주소 찾으셨어요? 그럼 고유 주소가 뭐로 되어 있나 보세요. 기본 이거로 되어 있는지, 사용자 정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글 이름으로 바꾸세요. 글 이름으로. 사용자 정의 구조로 되어 있다면 글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만약에 내가 글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제목을 쓰잖아요. 그럼 제목이 들어가요. 글로. 헬로우라고 쓰면은 여기 제목이 헬로우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본은 뭐예요? 내가 처음에 쓴 글은 1번, 두 번째 쓰면 2번, 세 번째 쓰면 3번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 이름으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옵션도 있는데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저장. 그러면 글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는 거로 그렇게 저장하시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모도 있네요. 외모 한번 가보실래요? 외모가 있어요. 외모에 가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 테마고 위젯이고 뭐 메뉴도 있고 테마 편집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외모를 누르시면 테마라는 게 열리는데 저는 14개 테마를 넣어놨나 봐요. 칼라 맥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 2011도 있고요. 에듀케이션 허브도 있고요. 완톤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만들다가 만 이런 태그 테마도 있고요. 여러분은 테마가 뭐로 되어 있어요? 2014? 15? 15? 이거예요? 14? 이거 과연 여기에는 세로 추가 눌러가지고 여기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커피가 있나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커피라는 테마가 있나 볼게요. 오, 여기 커피 있다. 여기 이런 커피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커피와 연관된 그런 테마인가 봐요. 그러면 되게 있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소날 신하투 21님이 만들었대. 2008년도에 만들었나 봐요. 자, 이렇게 뭐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리센트 포스트, 리센트 커맨드, 뭐 아카이브,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여기 테마 프리뷰 해서 여기에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뭐 링크드인 이런 게 연결이 되고 메뉴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내가 요걸 하려면 아까 여기 이렇게 뭐 그림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테마 그림 같은 거. 이런 그림, 커피 그림을 집어넣어야 뭐가 보이겠지. 여기다가 정육점 그림을 집어넣으면 뭔가 좀 안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뭐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는 뭐 사진 위주로 쓰는 것 같아. 사진 위주로. 이런 것도 보면 도서관 에듀케이션 허브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공부에 연관된 그런 자료를 올리기에 좋게끔 만들었나 봐요. 그러면 내가 이 에듀케이션 허브를 선택을 해놓고 이거를 뭐 밀감바트로 바꾸거나 커피 농장으로 바꾸던 내 맘이지 뭐. 근데 현재 저는 제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바꿀 거냐 하는 거는 여기서 선택을 하고 고쳐봐야 돼요. 자, 일단은 닫을 겁니다. 자, 이런 테마들을 여러분이 설치하시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 홈페이지가 아까 몇 메가인지 보셨죠? 100메가예요, 100메가. 아까 다툼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호스팅한 홈페이지 용량이 100메가 밖에 안 돼요. 100메가면 동영상 100메가짜리 동영상 뭐 그리 없죠. 영화 한 편 같은 경우도 보통 뭐 2기가 2000메가 이렇게 되는데 2000메가를 못 올리죠. 사진도 요즘 성능 좋은 디카로 찍으면 사진 한 장당 막 10메가씩 들어가는데 그런 사진 10장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주로 글자 위주로 많이 글을 쓰는 연습을 할 거고 그림은 용량을 작게 줄여서 연습해 볼 거예요. 동영상 같은 것도 짧은 동영상을 올려서 연습해 볼 거고요. 아니면 유튜브에다 동영상을 올리고 그거를 가져오시면 되죠. 유튜브는 쉽게 말하면 무제한이에요. 용량이 5기가짜리 이런 거 올려도 돼요. 대신에 실명 확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용량 큰 거를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이 내 다텀 사이트에 링크를 걸면 깔끔하게 나와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아까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나왔던 그 라라랜드도 마찬가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라라랜드 동영상을 제 홈페이지에 올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는 네이버 블로그에다 직접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더 좋아요.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링크를 거는 것보다는 네이버에다 직접 올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네이버 활동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워드프레스는 아무런 제재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 용량도 안 그래도 적은데 동영상 올릴 수가 없잖아요. 동영상은 유튜브에다 올리고 링크를 걸 거고 사진 같은 경우도
여기다 안 올리고 내 블로그에다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진을 여기다 가져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알려드릴 거니까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외모도 있고 아까 뭐 사용자 도구 설정도 있고, 설정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그 다음에 주소 지정하는 걸 했었단 말이에요. 39페이지 볼게요.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려면 첫째,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요. 뭐 먼저 보여드릴게요. 워드프레스 사이트에다가 여기 컴도 있고 ORG도 있어요. 워드프레스 컴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고요. 또 워드프레스 ORG라는 곳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래요. 여기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워드프레스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거죠, 이거 4.7.3 얘를 받아가지고 내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얘를 보내가지고 직접 설치하는 거예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툼에 회원 가입할 때 워드프레스로 생성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글로. 여기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 ORG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와서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워드프레스 ORG는 뭐고 워드프레스 컴은 뭐냐? 둘 다 워드프레스라는 단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고요. ORG는. 컴은 뭐냐면 로그인,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갖고 여기다 직접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직접. 우리 네이버 회원 가입하면 블로그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워드프레스.com에서 제공해주는 워드프레스도 똑같이 우리가 쓰는 이 워드프레스처럼 제작이 되는데 여기는 제약이 있어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로그인해서 쓰시면은 여러분이 여기다 만들 수도 있어요. 잠깐만, 그게 있나? 이거예요. 없다 그러네? 이걸 안 했나? 잠깐만요. 제가 뭐로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걸 했나? 이렇게 만들었네요. host.wordpress.com이라고 만들었나봐요, 제가요. 언제? 2005년에 만든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블로그처럼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블로그처럼. 이렇게 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또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처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이뻐요. 그래서 직접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홈페이지를 만들 때, 호스팅을 만들 때 워드프레스로 만들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훗날 여러분이 이걸 쓰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용량도 늘리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내고 쓰셔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다툼에다 하셔도 되고 카페24에서 하셔도 되고 우리나라는 그런 걸 지원하는 사이트가 많으니까는 그때 월 뭐 5,000원짜리를 내던 뭐 얼마짜리를 하던 간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쓰시면은 용량도 많이 늘어나고 많은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동영상도 직접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겠고 웹 호스팅 업체가 있어서 웹 호스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메인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도메인은 뭔지 아시죠? 도메인 이게 도메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도메인은 뭐예요? www.땡땡땡.co.kr 뭐 이런 게 도메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도메인은 공짜가 아니거든. 돈 내야 되거든. 얘를 1차 도메인이라 그래. 1차 도메인. 우리가 지금 만든 다툼 사이트는 앞에 www로 시작하면 1차 도메인이고 요거는 뭐다? 2차 도메인. 2차 도메인은 1차 도메인이 공짜로 주던 돈을 받고 하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도메인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네이버.com 1차 도메인이고 블로그.네이버.com 그럼 이게 2차 도메인이고
블로그.네이버.com에 가서 그 사람 아이디 이게 쓸 거 아닙니까? 이건 3차 도메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차 도메인이 대장이에요. 1차 도메인이 2차 도메인 만들고 2차 도메인이 3차 도메인을 만드는 거고. 우리는 요걸 갖는 거죠. 요거를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돈 내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회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보다는 좀 얘가 나아 보이지. 요게 나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요게 보이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1차 도메인을 만들면 더 좋죠.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얼마. 어디다? 그거는 뭐 여기다 하셔도 돼요. 아까 그 다텀 사이트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는 여기 네이버는 안 해요. 그거를. 여기 가시면 무료 호스팅이라 그래서 제가 뉴21 여기다 클릭해 놨는데 뉴21은 제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이 사이트 도메인이에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러브라는 도메인을 한번 검색해 봐야지. love.com, love.co.kr은 등록 불가인가? 안 되나 봐. 러브라는 단어는 엄청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mylove. 안 돼. lovebiz.co.kr 이건 되나 봐. 만약에 얘를 선택하고 이제 장바구니에 들어와서 한다든지. 그럼 이제 이거를 1년에 얼마씩 내는 거죠. 뭐 3년 계약을 하면 좀 싸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대로 그 다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도 도메인이 있단 말이에요. 도메인. 여기 도메인에 와서 도메인을 신청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러브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러브 검색하면 여기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love 중부 안 하겠지만 한번 검색을 해보면 I love 중부.com, I love 중부 당구.net, I love 중부 co.kr 다 쓸 수 있나 봐요. 1년에 3년간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44,000원. 1년은 10,000원. 1년이 더 싼데? 할인해 준다. 20,000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여기는 I love 중부.kr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나는 co 단넷을 쓰겠다. 그래서 얘를 뭐 1년만 쓰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1년이 지나면 또 돈을 내줘야 내 거로 계속 인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도메인을 직접 다텀에다가 이 도메인으로 나는 홈페이지를 운영할게요 라고 하면 도메인은 있으니까 이제 호스팅만 하면 되죠. 이때 뭐 워드프레스 호스팅을 클릭하면 종류가 있잖아요. 보세요. 64비트 웹 500메가짜리 월 400원 트래픽이 15기가래요. 하드 500메가고요. 도메인 연결 뭐 이거 신청하면은 도메인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도메인이 있으면은 요거 신청하면 월 500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죠. 한글로 이렇게 이거 하든지 아니면 용량 큰 거 하드 2기가짜리를 쓴다든지 뭐 웹메일도 준다든지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그럼 얘를 신청하면 이게 얼마야? 월 2,500원 할인해 주는 거죠.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상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우리 100메가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2기가를 쓰는 거예요. 2기가. 그러면 뭐 근데 저는 무제한 쓴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 이 안에 몇십 기가씩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돈 타령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무료로 써는 가지고 연습을 하고 마음에 들면 똑같이 돈을 내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워드프레스 ORG도 있고 COM도 있고 있다더라 하는 거. 그래서 도메인을 만들어서 40페이지 보시면은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FTP 했었잖아요. FTP 파일질라 했었잖아요. 파일질라라는 프로그램이 FTP예요. FTP라는 말은 뭐냐면요. FTP 이거는 파일을 송수신하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워드프레스는 인터넷상에서 조작을 합니다.
근데 제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인터넷상에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컴퓨터로 제작을 해서 그거를 제 홈페이지로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워드프레스도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올려야 될 때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건데, 그러려면 FT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무료 중에 파일딜러를 가장 많이 써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아까 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FTP 파일딜러라고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다음에 또 이용하려고 보면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해. 그러면 또 업데이트 하라 그러면 또 새로운 기능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사진 같은 경우도 아까 어떤 분 질문하셨어요. 커피 그림을 좀 내가 쓰고 싶은데 남의 그림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쓰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공짜로 쓰는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도 공짜, 저 사람도 공짜니까 똑같은 그림을 내 홈페이지도 있고 저 사람 홈페이지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직접 촬영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면 또 그것도 안 이쁘고, 아니면 인터넷상에 무료로 주는 사이트에 가서 그림을 가져와서 내가 꾸며야지. 포토샵으로 꾸미던, 아니면 여기 이런 거 있네요. 픽슬러. 41페이지 보면 픽슬러라고 있어요. 이 픽슬러는 뭐냐면 구글이 제공해주는 온라인 포토샵 같은 거예요. 무료로 쓰는 포토샵 프로그램 같은 거. 기능이 좋아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걸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 포토스케이프. 그림판 갖고는 편집하기 힘들어요. 그림판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구글에는 다 가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100% 구글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보시면 구글 계정이 있어요. 근데 패스워드를 기억을 못 하시면 내가 구글에 로그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구글 서비스에 들어가서 패스워드를 변경 요청하세요. 모르시면.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변경 요청을 하면, PC에서 요청을 하면 인증받거든요. 인증은 내 핸드폰에 있으니까 인증 받아가지고 비밀번호를 스마트폰도 바꿔놓고 이제 PC로 접속을 하시면 구글에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꺼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없으신 분들은 페이스북도 만드셔야 좋고, 트위터도 만들어야 되겠고, 인스타그램도 하셔야 되고, 예, 그래야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요런 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구글 플러스를 하려니까 구글 플러스에 가입을 해야 되고, 페이스북을 있어야만이 페이스북에 가서 뭐 공유하던 말건 하야 됩니까? 이거는 만들어 놨는데 나는 아이디가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43쪽 갈게요. 웹 호스팅이라는 말이 나와요. 웹 호스팅. 여러분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시려면 내 컴퓨터를 가지고 웹 서버, 네이버처럼 우리가 구글에 가서 뭐를 질문하면 구글이 답변해주고, 네이버에서 질문하면 네이버가 답변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서버라 그래요. 서버. 서비스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는데, 서버는 비싸요. 한 대당.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보세요. 몇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것 같아요? 회원이 4,8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이버에 가서 교육을 며칠 전에 가서 받았는데 4,800만 명이 회원이래요. 근데 회원 가입하지 않고 로그인하지 않고도 동시에 1,000만 명, 2,000만 명씩 들어와서 검색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이버에 있는 서버들은 한 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돌아가는데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걔네들은 비싼 걸 쓰는 거죠. 우리 가정에 있는 인터넷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달에 뭐 3만 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몇 명이나 접속이 돼요? 많이 접속하면 빨라요? 느려져요? 느려지죠. 근데 네이버에 접속을 했더니 10명이 접속했더니 네이버가 멈추더라.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량도 어마어마한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럼 네이버가 비싼 돈을 들여서 통신량을 구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홈페이지를 내 컴퓨터에다가 직접 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네이버처럼 접속하게 하려면 컴퓨터도 좋아야 돼. 몇백만 원짜리를 만들어야 되고 통신도 3만 원짜리 갖고는 안 돼. 뭐 3,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써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도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톰이라는 회사에다가 내가 월 얼마씩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스팅 가격이 3,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있었잖아요. 빌려 쓰는 거예요. 전세로, 월세로. 그걸 호스팅이라 그래요. 그러면 서버도 빌려 써야 되고 인터넷도 빠른 인터넷도 빌려 써야 되겠고 그거를 자가로 하려면 가정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라고요. 예. 그런 웹 호스팅 업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카페24, 다톰,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현재 제 홈페이지 있잖아요. 요거 뉴21 이것도 다 호스팅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도메인을 갖고 있는 거하고 호스팅하고 달라요. 그렇죠? 도메인은 내 이름이고 내 간판인데 저기 빌딩에다가 월세 내고 간판 달 수 있잖아요. 그 빌딩에서 전세 임대해 주잖아요. 사무실들을 그렇게 해주는 거를 호스팅이라고 부른다. 근데 호스팅은 대부분이 윈도우를 운영체제로 하는 호스팅이 아니라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써요. 리눅스. 페이지 넘겨보시면 44페이지에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많이 써요. 윈도우 운영체제 쓰는 호스팅 업체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서버가 윈도우로 돌아가요. 네이버는 리눅스가 돌아가요. 구글도 리눅스가 돌아가고 리눅스를 가장 많이 써요. 리눅스는 아주 성능이 좋아요. 본래 서버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파치 웹서버, 뭐 PHP, MySQL 말 많죠? 잊어버리세요. 이거 쳐다보면 두통 올라와요. 예.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은 카페24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돈을 한 달에 500원씩 내고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다톰을 공짜로 써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달 500원씩 지불을 제일 작은 게. 제일 작은 게. 아까 다톰도 네. 싼 건 있었잖아요. 뭐 400 얼마짜리. 그걸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또 결제해야 되고 뭐하고 귀찮잖아요. 그냥 무료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4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무료 호스팅에 그림 보이죠? 그래서 아까 워드프레스 한글판 선택해 놓고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이 없어졌어요. 오른쪽은 뭐냐면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이 다톰 사이트에 가서 좋아요라고 눌러주잖아요. 이정민이 거기 가서 좋아요라고 이 업체 거를 그러면 제가 이제 무료 호스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300메가를 줘요. 3배로. 근데 그게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그냥 똑같이 100메가만 주는 거예요. 치사하게 300메가 주지. 이제 그러려면 또 페이스북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거기 가서 좋아요 눌러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쭉 가시면은 49페이지에 그 마이다톰에 들어가서 보시고 이제 다톰 사이트가 만들어진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49페이지 아래쪽 그림 보시면 로그인 누르는 거 나왔죠? 근데 얘는 검었죠, 창이. 검은 창은 뭐야? 이거 2014 이거. 우리는 뭔데? 원래 2016으로 활성화 시키세요. 자, 보세요. 2016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2016으로 활성화 시키면 활성화가 됐나? 한번 가서 볼게요. 활성화 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시 이 책에는 외모 테마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다시 가서 보면은 2014이잖아요. 그럼 2014을 활성화 시키면은 사이드바가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시커멓게 바뀔 거란 말이야. 요거 이제 다 됐네. 그럼 눌러보면은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 저는 얘가 안 이뻐서, 이게 안 이뻐서 저는 테마를 바꾼 것 뿐이에요. 외모에 가서 테마를, 아까 저는 10으로 했었나? 10으로 한 것 같은데. 볼게요, 다시. 이 테마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활성화 시켰다가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가서 보면은, 예, 이것도 아닌데? 테마를 못 찾겠는데? 원래 제가 만든 테마를. 이따 짬내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예. 그렇게 테마를 여러분이 바꿔보시는 거예요. 근데 현재 뭐 내용도 없잖아. 근데 테마만 멋있으면 뭐 할 거냐고. 내용을 넣고 나서 테마를 고치든 해야지. 그건 나중 문제니까. 자, 어디까지 쭉 설명하냐면은요, 55쪽까지. 그래서 이제 설명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 7페이지는 도메인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카페24 가서 도메인을 만드셔도 되고 후이지에 가서 만드셔도 되는데, 후이지에서 만드시면 비싸. 예. 다툼에서 만들면 좀 싸고 카페24에서 만들면 좀 비싼 거로 보이는데, 카페24에다 도메인을 만들면 카페24에서 호스팅을 하시는 거고, 다툼에다가 도메인을 만들면 다툼에다가 호스팅을 하셔야 돼요. 호스팅을 저쪽에다 해놓고 저기 도메인을 만들어 놓고 호스팅은 다른 데 갈 수는 있어요.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비가 많이 들어요. 카페24에 회원 가입하고 거기다 도메인을 신청을 해서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카페24에다가 이제 내가 호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거지. 예. 그래야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편하지. 예. 근데 우리는 도메인을 만들지 않고 그냥 무료 도메인을 쓴 거잖아요. 무료 도메인을 이용해서 한 거니까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쭉 넘어가셔서 64쪽 보세요. 64쪽. 64쪽에 들어갔더니 2015하고 2014하고 첫 화면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65쪽에 가니까 이 관리자 창, 이 관리자 창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관리자 창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글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관리자 창에 들어와서 글 쓰는 겁니다. 로그인을 해서 관리자 창에 들어와서 글을 쓰는 거고요. 여기다 사진도 올려놓고요. 사진을 미리 올려놓고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때그때 올려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른 작업도 해야 되고, 메뉴판도 만들어야 되고, 메뉴가 우리는 없잖아요. 예, 그 메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런 거 있어요. 메뉴 축소. 메뉴 축소. 메뉴가 좁아져요. 메뉴 넓게. 메뉴를 넓게 보면 메뉴판에 제목이 보이니까 좋고, 메뉴를 축소하면은 그게 무슨 메뉴인지 못 알아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는 이제 화면 옵션이 있어요. 화면 옵션은요, 아까 제가 외모 눌렀다, 그 다음에 뭐 설정 눌렀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럼 설정에 가면은 설정에서도 뭐가 화면이 다르고요. 외모에 가면은 외모가에도 설정이 다르고요. 여기는 뭐 굳이 설정할 게 없다고 하지만은 글쓰기에 가면 글쓰기에 가는 화면 옵션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에 가면은 페이지에 맞는 화면 옵션이 따로 있어요. 화면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 다 드릴 거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게 67쪽에 중간에 보면 메뉴를 좁혀놓고 볼 거냐 펼쳐놓고 볼 거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알림판에 가면 뭐 현재 저는 글을 7개 써서 24개 글이 7개가 있어요. 댓글은 2개가 있어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가 있어요. 테마는 뭐를 쓰고 있어요. 이러한 알림을 보여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알림. 아까 우리 알림판 눌러가지고 업데이트 할 거 있는지 확인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도 화면 옵션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이트 현황을 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사이트 현황 여기 글이 몇 개 있는지 이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활동도 있는데 활동을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 활동도 안 나와요.
자, 여기 워드프레스 뉴스가 있는데 뉴스 이거 영어죠, 영어. 영어 안 볼 것 같으면 닫으세요. 그럼 안 보이지. 괜히 꺼내놓고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그것도 짜증나지 않아요? 아, 워드프레스래. 그건 알겠어. 워드프레스가 뭐예요? 글자를 출판하는 거예요. 워드 글자를 프레스니까 출간하는 거지 않습니까? 책 만드는 거.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라 워드프레스는 내가 글 쓴 거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처럼 인터넷이란 공간에다가 출간한다는 뜻이에요. 워드프레스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글쓰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글쓰기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대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글쓰기 제목과 내용의 이 사이에 저는 뭐가 보여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새 글쓰기 한번 눌러보시면 저랑 여러분하고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미디어 추가만 있으시죠? 미디어 추가는 그림 집어넣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 add slider라는 게 있고 insert pricing table이라는 게 있고요. short code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특별한 기능을 플러그인 한 거예요. 플러그인은 뭐예요? 필요한 거 꽂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갈 때 일반 복장에다가 배낭을 매요. 배낭도 하나의 뭐예요? 플러그인이에요. 거기다 등산 스틱 들고 가야죠. 또 어디 앉으려면 방석이 있어야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낭에다 그거 탁탁탁 집어넣고 산에 간단 말이에요. 물병 하나 꽂아가지고. 그거 플러그인이에요. 그게 있으면 없어도 되는데 있어야 편하거든. 그래야 등산 지팡이 갖고 짚고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설치해 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설치하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69쪽에 처음에 로그인하면 처음에 보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알림판이 보인다 그랬죠? 초기 화면 홈에 가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까? 로그인하면은 알림판 모드로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관리자 화면이라 그랬죠? 관리자 화면이요. 여기에 화면 옵션이 보이고 도움말이 보이고 하는 것이 69페이지에 설명 나와 있어요. 아직 글은 안 썼고요. 우리가 글 쓰는 요령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 업데이트 할 숫자가 보이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업데이트를 어떤 걸 할 건지 지정하라고 하고, 그래서 업데이트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71쪽서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70페이지까지는 설명한 건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뭐 했더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없지만 정신 챙겨가지고 이 책을 한번 쭉 다시 읽어보세요. 그냥.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자료 공부방에다가 오늘 공부한 거 올려놓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보시면 좋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저는 이정민 훈장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드민이라고 나와 있죠? 네. 거길 클릭하셔가지고 로그아웃 하세요. 로그아웃 하셔가지고 로그아웃 된 거 다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도 로그아웃 하시고, 다 로그아웃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끄고 가시면 안 돼요. 로그아웃 한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닫으세요.